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승진입니다. 이 자신도 모르게 변이 새어나오는 증상, 바로 대변실금이라고 하는데요. 노년층에서만 발생할 것 같은 이 증상이 요즘에는 젊은 층이나 중장년층에게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외출을 꺼리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해서 일상생활까지 망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의학에선 대변실금의 원인 파악이나 접근하는 치료법이 아주 다르다고 합니다. 자, 그럼 조성태 박사님 모시고 한의학적 접근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조성태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오늘은 다소 민감하지만 꼭 다뤄야 할 주제인 것 같은데요. 대변실금, 흔히 이 변을 못 참고 지리는 증상인데요. 보통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증상으로만 알고 있지만 네. 실제로는 젊은 층도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죠. 많은데 요즘 보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도 대변 실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분도 55세로서 그렇게 많은 나이의 여성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대변 문제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 외에도 20년 전부터 음부가 쉽게 헐고 갈라져 성생활도 어려웠고 엉치와 다리가 늘 무겁고 시큰거리며 오래 앉거나 움직이는 것도 불편해 하셨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이 단순히 배변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네. 하체 전반에 기능 저하가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했던 것은 바로 대변 조절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하죠. 네. 이러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를 갈 수가 있습니까? 배변 시에 처음에는 굵은 변이 나오다가 갑자기 묽은 설사처럼 변이 줄줄 새는 양상이었는데요. 심할 때는 속옷을 여러 번 갈아입어야 할 정도로 불편함이 컸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외출은 물론이고 식사 자리나 모임 참석조차 꺼리게 되었고 생활 전반이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네, 근데 그 정도면 단순한 장 트러블로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과거에 이 항문 쪽에 수술이나 기저 질환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이분은 과거에 치질 수술을 2차례나 받으셨고 10년 넘게 당뇨를 앓고 계셨던 것으로 보아서 말초신경 기능도 저하되고 장의 긴장감이나 반응도 둔해진 상태였죠. 특히 뭘 조금만 잘못 먹어도 쉽게 설사를 하다 보니 한약 치료에도 자꾸 설사를 해서 몇 번 해보다 포기하셨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치료 선택지도 거의 없었던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약을 처방해 주시기가 까다로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환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전날 내원했을 때도 참외 반쪽 드시고서 속옷을 버릴 정도로 설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분에게는 아주 순하게 약을 지려도 장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로 한의학에서는 체질을 바탕으로 치료 방향을 잡는다고 하셨는데요. 이분은 어떤 체질이었나요? 맞습니다. 대변을 안 나오는 약을 쓰는 게 아니라 체질적인 약점을 보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체질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은 전형적으로 화형입니다. 혈어유화형 이러면 잘 못 알아듣죠. 혈허, 마른 형이죠. 유화, 마른 사람이니까 어때요? 좀 퉁퉁한 사람보다 예민하죠. 혈어유화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잘 먹어도 살이 안 찌고 평생 체중이 비슷한 체질입니다. 사실 이런 체질은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체질입니다. 이러한 체질들은 쉽게 말하면 몸의 진액과 혈은 늘 부족한데 그 상태에서 열이 속으로 쌓이고 아래로 몰려서 장과 항문이 예민해지면서 대변 실금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말씀만 들어도 매우 복합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예민한 장을 가진 분에게 한약 치료는 어떻게 접근하셨나요? 네, 이분은 자극에 굉장히
민감한 상태였기 때문에 무조건 보호를 하거나 무조건 설사를 막는 방식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치료의 핵심은 예민한 몸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진액을 보충하고 아래로 몰린 열을 안정시켜 장이 스스로 수렴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처방은 사물탕에 황련, 황백목동, 소양 등을 가해서 투여했는데 이 조합은 장을 건조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열을 부드럽게 끌어내려 장과 항문을 안정시킵니다. 이 처방은 이분 같은 마른형의 변실금에 잘 맞는 그런 처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한약만 먹어도 설사를 하던 분이셨는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약만 먹으면 설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사물탕이라는 것도 설사를 잘하는 약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약을 투여했는데 설사가 오히려 정상화됐어요. 첫 회 복용부터 설사가 멈췄고 며칠 내로 몸이 가벼워지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되었답니다. 당연히 대변 실금했던 사람이 대변이 좋아지고 참을 수 있으니까 마음이 안정감을 느꼈겠죠. 무엇보다 한약만 먹으면 설사한다고 믿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대변한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며 정말 놀라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설사만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변이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된 점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그동안 삶의 질이 많이 떨어졌던 분이라서 그 회복이 더 감동적으로 느껴지고 굉장히 감사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배변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불편을 넘어서 수치심, 불안감, 언제 대변 마려울지 모르고 쌀지 모르니까 대인 기피증, 냄새가 조금만 묻어도 냄새가 날 테니까 같은 정서적인 고통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한의학 치료의 장점은 증상을 단순히 항문이나 장의 문제가 아닌 몸 전체의 기능 저하와 체질적인 불균형의 결과로 본다는 점입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열과 진액의 균형을 잡아줌으로써 근본적인 회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네, 오늘은 대변 실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이 질환과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대변 실금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항문의 기능이 떨어질 때는 반드시 전신적인 원인과 체질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내고 체질에 맞는 한약과 생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한약을 먹으면 설사한다는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셨던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약은 잘못 쓰면 자극이 되지만 올바르게 쓰면 오히려 장을 안정시키고 항문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까운 한방 진단을 받아서 건강한 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